자, 오늘 읽어볼 이야기들은 연예인 귀신 썰 모음입니다. 예능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에서 연예인분들의 실화 괴담을 모아서 제가 읽어볼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누구냐? 자, 이번 이야기는 김대호 아나운서의 동생 빙의된 썰입니다. 김대호 씨가 어렸을 적 김대호 씨의 부모님은 구멍가게 같은 걸 운영하셨답니다. 부모님 퇴근 전까지 동생과 김대호 씨는 집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동생이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었대요. 개콘, 코너와 코너 사이에 나오는 음악이 나오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자지러지게 웃더랍니다. 하면서 그 동생의 모습이 뭔가 웃겨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다음 코너가 막 시작했는데도 계속 배꼽이 빠져라 웃더랍니다. 야, 왜 그래? 그랬는데도 계속 웃었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동생을 한 대 때렸는데 그제서야 웃음을 딱 멈추더니 벌떡 일어나 침대로 가서 엉엉 울었대요. 마치 상에서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요. 그때 김대호 씨는 저 새끼 뭐지? 하고 패닉에 빠졌대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을 계속 때렸대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또 막 에헤헤 거리면서 웃기 시작했고 김대호 씨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김대호 씨가 동생과 술을 마시면서 그 얘기를 꺼냈더니 동생은 그 일을 기억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너야 라고 하셨대요. 막 웃고 울었던 게 동생이 아니라 김대호 씨였던 거죠. 김대호 씨 동생 빙의한 썰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아마 그 김대호 씨가 그 당시에 웃고 울었던 그 당시의 기억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뇌가 기억을 조작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동생이 그랬던 걸로 뇌가 기억을 조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누가 때린겨? 동생이 때렸나? 동생이 때려가지고 나중에 김대호 씨가 얘기하니까 모른 척한 건가? 근데 누가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다고 친다면 누가 때렸는지는 진짜 알 수가 없는데 혼자 자기를 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김대호 아나운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타블로님의 수면마취 공포 실화입니다. 타블로 씨가 수면마취가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차트에 뭘 막 적으면서 타블로님을 다 같이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타블로 씨가 왜 그래요?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예 못 들은 척을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얘 죽이면 돼. 죽이면 돼. 이런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하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 해서 타블로 씨가 옆을 딱 보니까 옆 침대에 한 명이 누워있는데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천을 덮고 씻고 나가더랍니다. 마치 방금 전에 죽인 것처럼.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타블로 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대요. 타블로 씨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 문자를 돌리고 투커 씨한테는 전화를 했대요. 막 숨을 들이쉬면서 나 지금 병원인데 여기 사람들이 다 나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옆에 시체들이 놓여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대요. 타블로 씨는 그렇게 전화되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했고 투커 씨도 오고 다른 사람들 몇 명도 더 오고 그랬답니다. 투커 씨는 의아해하면서 의료진 분들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되게 희귀한 케이스인데 마취 부작용으로 그러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타블로 씨가 전화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생생하니까 투커 씨는 의료진들이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건가? 여기 이상한 짓 하는 데인가? 뭐 그런 의심까지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타블로 씨 얼굴을 본 투커 씨는 깨달았대요. 아, 얘가 헛것을 봤구나. 의사가 타블로 씨를 보고는 이 증상이 24시간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타블로 씨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창문 밖을 봤는데 강남역을 지나갈 때 길거리에 귀신들이 막 보였대요. 차도에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깼는데 몽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랑 간호사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죽일까? 어떻게 죽이지? 이런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타블로 씨는 그 타진요 사건 때문에 되게 마음이 불안한 적이 있잖아요. 완전 거의 죽음의 공포까지 이렇게 다다르셨던 적이 있는 그런 인물이신데 수면 마취를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타블로님의 수면 마취 공포 실화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식, 지금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제가 더블 모니터인데 여기 옆에 빨간색 그냥 배경화면을 그냥 박아놨어요. 지금 빨간색 조명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자, 이번 이야기는 무한도전에 나왔던 정준하 씨가 귀신을 죽인 썰입니다. 정준하 씨는 귀신을 죽인 적이 있답니다. 정준하 씨께서는 본인 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고 엄마, 아빠, 누나가 거실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게 들리는 상황이었대요. 정준하 씨는 문득 등 뒤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정준하 씨랑 귀신 단 둘이 누워 있었던 거죠. 소리를 지르려 해도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등 뒤에 귀신은 남자 귀신이었는데 빨개 벗고 있었고 온몸에 털이 수북했대요. 그 귀신은 형,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정준하 씨에게 다가왔고 정준하 씨는 너무 소름이 끼쳤대요. 등 뒤에 귀신이 있었는데도 마치 눈앞에서 생생히 보는 것처럼 귀신이 등 뒤에 있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준하 씨가 저리 가 하고 팔을 막 휘저으면서 귀신을 지디겼답니다. 뿌드득 소리가 나더니 그 뒤로 남자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네요. 정준하 씨께서 무한도전에서 얘기하셨었던 공포 실화입니다. 제가 들은 무서운 얘기 중에 가장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전성기 뚱뚱보 정준하 씨 대단하네요, 진짜. 웃지마 민병관? 아니 근데 귀신을 뿌드득 소리가 나게 지디겼다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왜 이 귀신은 형 나한테 이러면 안 되라고 했을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컬투의 정찬우님께서 겪은 공포 실화입니다. 군 시절 수색대셨는데 강원도 홍천의 한 유격장에서 훈련 중 휴식 시간에 1중대장과 작전과장님께서 수영 내기를 하게 됐대요. 전투 수영 내기였는데 전투 수영은 군화를 신고 하는 수영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막 끝나고 물살이 되게 셀 때였는데 그때 막 수영 시합을 한 거죠. 1중대장님은 강을 건너가셨고 작전과장님이 조금만 더 건너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전과장님이 물에서 수직으로 서셨답니다. 갑자기 물에서 서더니 물속으로 작전과장님이 사라지셨대요. 물에 빠진 거죠. 사람들 말로는 매년 그 강에서 한 명씩은 물에 빠져 죽는답니다. 그래서 귀신이 땡겼다는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도 오고 그랬는데 물살이 향하는 하류 쪽에서 3일간을 수색을 해도 시신이 나오질 않았답니다. 그렇게 시신을 못 찾다가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그 빠진 그 자리에 그대로 시신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귀신 썰 같은 걸 보면 소용돌이 치는 그 자리에 이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이 작전과장님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셔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고 그 소용돌이에 한 3일 동안 계속 갑자기 좀 더 무섭네. 이게 3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소용돌이 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정찬우님께서 후에 라디오에서 또 관련 썰을 더 얘기해 주셨는데 시신이 있던 자리를 표시해둔 말뚝이 있었대요. 거기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거기 말뚝을 꽂아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뚝이 시신 수습 다 한 다음에 이제 뽑아야 되는데 안 뽑혀가지고 왜 이러지 뭐 이러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별로 힘도 안 주고 슥 뽑았더니 그대로 말뚝이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뚝을 물에 던졌는데 말뚝이 안 떠내려가고 거의 하루를 빙빙 돌면서 떠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진짜 무섭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배우 문채원 씨께서 겪으신 어머님과 mp3 썰입니다. 문채원 씨의 어머님께서는 문채원 씨의 맞은편 방에서 방문을 여신 채로 주무시고 계셨고 문채원 씨는 mp3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채원 씨는 문득 왜인지 모를 불안한 느낌을 받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자고 있던 어머니 몸 위에 사람 발이 떠 있더라는 겁니다. 엄마 몸 위에 사람이 붕 뜬 채로 있었던 거죠. 더 무서웠던 건 귀신 얼굴이 점차 눈에 들어왔는데 귀신의 입이 점점 찢어졌대요. 귀까지 입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 안이 전부 시뻘갰답니다. 귀신이 엄마를 데려갈까봐 무서웠던 문채원 씨는 엄마를 빨리 깨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소리를 질렀는데 안개가 걷히듯 귀신은 바로 사라졌답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께서는 문채원 씨를 달래주셨고 문채원 씨는 엄마 곁에 기대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노래를 들으려고 mp3를 켰는데 그 안에 담겨있던 300곡의 노래가 전부 사라져 있었답니다. 그날 문채원 씨는 너무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문채원 씨 공포 실화 괴담이었는데요. 되게 공교롭죠. 그러니까 귀신만 봤다 하면 꿈이겠거니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때 mp3에 있던 노래들이 싹 다 사라진 거 아니야. 그거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면서 이거 진짠가 보다 라는 생각을 더 들게 하죠. 귀신이 노래를 훔쳐갔다. 플리가 좋았나? 너무 좋았나? 뭐 잘못 누른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귀신일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문채원 씨 괴담이었고요. 다음 연예인 괴담은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가 한낮의 도쿄 사거리에서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추성훈 씨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건너편 사람 무리 속에 긴팔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답니다. 더운데 왜 긴팔 입고 있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순간 귀신인가 싶었답니다. 파란불이 돼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추성훈 씨에게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공포감에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였는데요. 아무래도 귀신인 거를 알아챈 이유는 귀신이 긴팔 입고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나 귀신인 거 알아채줘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팔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추성훈 씨 사거리 괴담이었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청소광 브라이언님께서 타로집에서 겪으신 공포 실화입니다.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실화고요. 브라이언님이 어느 날 운세를 보러 타로집에 갔는데 타로 선생님이 갑자기 브라이언을 보다 말고 그 뒤쪽을 쳐다보시더니 브라이언 씨, 근데 친척 중에 억울하게 일찍 돌아가신 분 없나? 라고 물어봤답니다. 브라이언 씨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60대에 돌아가신 할머니? 라고 대답을 했고 타로 선생님께서는 네, 그러면 할머니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다음 생으로 넘어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뭐 알겠습니다. 하고 타로가 끝나고 차에 타셨는데 매니저님이 사촌동생이 27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냐라고 말을 했대요.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른 브라이언은 타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고 사촌동생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타로 선생님이 젊은 남자분 맞지? 라고 하셔가지고 소름이 쫙 돋고 눈물까지 났답니다. 브라이언이 어떻게 하셨냐고 묻자 타로 선생님은 사실 브라이언 뒤에 젊은 남자가 계속 서 있었다고, 절에서 사촌동생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했고 후에 기도를 올렸답니다. 기도를 올리기 전에는 브라이언이 타던 밴에서 자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보음이 울렸었는데 기도를 올린 후부터는 더 이상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브라이언 씨의 타로집에서 겪은 공포 실화였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타로 선생님이 귀신도 보시나요? 타로 선생님은 그냥 운세, 약간 점을 쳐주시는 좀 그런 분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 보는 사람도 있대요. 소데스네. 영타로도 있다. 예전에 타로 보러 갔었는데 그분이 신내림 받기 싫어서 타로 카페로 직종을 돌렸다. 신기가 많은 분들이 타로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브라이언님의 공포 실화였고요. 또 다음 연예인 괴담도 읽어봐야겠죠? 이번 이야기는 가수 문희준 씨께서 신곡을 녹음할 때 있었던 공포 실화입니다. 문희준 씨가 녹음 부스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고 밖에는 녹음을 받아주는 엔지니어들이 있던 상황.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밖에 있던 엔지니어가 아 그거 아니잖아 하면서 몇 번이나 노래를 끊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반복되던 녹음 속에서 문희준 씨는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쉬었다 가자는 엔지니어의 말에도 계속 녹음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녹음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문희준 씨는 원래 이곳에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 터라 상관하지 않고 노래를 계속했는데 갑자기 눈앞으로 귀신이 거꾸로 매달려서 내려오더니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소름이 끼친 문희준은 아 저 잠깐 쉬었다 할게요. 나갈게요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문희준 씨를 째려보면서 왜 더 안 불러? 라고 했답니다. 여기까지였는데요. 아무래도 문희준 씨가 노래를 더 안 불렀던 이유는 귀신 본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거꾸로 매달려서 내려오면 이거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녹음실에서 귀신이 나오면 대박 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문희준님 노래 중에서 대박이 난 게 있나?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약간 브레이크밖에 없는데 H.O.T 때 아니냐? 모르겠네. 자, 이번 이야기는 전혜빈 캠코더 괴담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이름이죠. 전혜빈님. 옛날에 엑스맨도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전혜빈 씨의 데뷔작 령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령의 감독은 신인 시절 전혜빈 씨에게 연기가 늘 수 있도록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 숙제란 밤마다 전혜빈 씨 본인이 맡은 역할을 캠코더로 찍어서 연습하라는 거였는데요. 전혜빈 씨는 매일 밤마다 화장대의 불을 제외한 나머지 불을 모두 끄고 숙제 촬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요란스럽게 짖어가지고 촬영을 할 수 없는 날이 하루 있었고 그래서 그날 전혜빈 씨는 옷장에 들어가 적외선 카메라로 숙제 촬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몇 년 후 전혜빈 씨는 집을 정리하다가 그 비디오를 발견했고 추억에 젖은 상태로 그 비디오를 재생하게 됩니다. 당시 전혜빈 씨가 연습한 것은 소름 돋게 웃는 연기 연습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비디오에는 전혜빈 씨의 목소리 말고도 다른 목소리가 섞여서 녹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하면서 점점 더 크게 강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전혜빈 씨는 재빨리 비디오 플레이어의 연결 코드를 뽑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네요. 그렇게 친구들이 오고 다시 그 영상을 켜보았지만 그 정체불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까지였는데요. 아마 그 강아지가 요란스럽게 짖었던 대상, 그 귀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많이 무서운 게 령이라는 영화가 공포영화거든요? 공포영화 연기 연습을 하면서 찍은 비디오에서 무서운 음성이 나온 거잖아. 이거는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근데 옷장에서 뭔가 소리가 울리면서 생긴 뭔가 그런 웃음소리 같은 게 아니었을까? 잘 모르겠네요. 코 그림자 루피 같다? 루피 코가 뭔데요? 루피 코가 어떤데? 코가 커졌나요 지금? 원래 좀 크긴 했는데. 아, 뽀로로 친구 루피요? 저는 고무고무 루피 얘기하시는 줄.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개그맨 김연기 씨의 일본 살자 우물 괴담입니다. 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예인 괴담 모음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오면서 글의 말투라든가 이런 걸 좀 윤문을 했으니까 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산에는 한 우물이 있는데 매년 꼭 한 명 이상은 그 우물에 빠져 죽는다는 제보를 듣고 개그맨 김연기 씨와 제작진은 공포체험 촬영차 그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촬영하러 가는 김연기 씨와 제작진을 말렸죠.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촬영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퇴마사 한 분과 동행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스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몸을 바르르 떨었답니다. 너무나도 놀란 제작진과 김연기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퇴마사는 귀신에 씌인 거라며 이상한 주문을 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스텝이 헉 하고 소리 지르며 일어났죠.
그 스텝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더니 그 후로 의식을 잃었답니다. 이때 김연기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촬영 포기하고 내려가자라고 했지만 스텝들이 퇴마사도 데려왔고 여기까지 온 거 그냥 가자고 했죠.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가니 우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김연기가 조심스럽게 후레쉬로 우물 안을 비추니 무수히 많은 손톱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우물 안에 손 넣어서 긁을 수 있는 게 아닌 더 깊은 곳에 있는 손톱 자국. 누군가 우물 밖으로 나오려고 한 흔적이었죠.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 속에 촬영은 모두 끝났고 이제 짐을 챙기고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PD가 김연기 씨에게 밧줄로 단단히 묶어줄 테니 우물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라고 했답니다. 김연기 씨는 PD의 요구에 패닉이 되어 못 들어간다고 말했고 PD는 계속 걱정하지 말라며 잘 잡고 있을 테니 들어가라고 했고 그렇게 30분간의 다툼 끝에 우물로 내려가는 촬영은 다행히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연기 씨는 PD에게 섭섭한 마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키냐고 PD에게 따졌답니다. 그러자 PD는 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시켜요? 라고 했답니다. 결국 PD 본인만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촬영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공포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던 김연기 씨는 그 뒤로 공포영화를 끊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댓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 PD가 그 선을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PD가 민망해가지고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거라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은 우물에다가 밧줄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 진짜 악마적인 요청이죠. 상당히 악마적인 요청이고 말이 안 된 요청이야. 본인도 그거를 요청을 할 때 고민을 했겠죠. 사실 내려가면 대박이잖아. 예능적으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기억 안 나는 척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댓글 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최민수 씨께서 터프가이 최민수 씨께서 무당집에 살았던 썰입니다. 한때 최민수 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잠시 활동을 중단을 했었죠. 그때 산속에서 2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하셨었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다 그나마 있을 만한 곳을 찾았답니다. 그곳은 이전에 무당집이었던 폐가였습니다.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고 하네요. 일주일 정도 청소를 하고 정리를 다 마쳤는데 뭔가 허여멀건한 게 2개 보였답니다. 여자 귀신인데 막 떠있고 막 다리가 떠있고 얼굴도 다 보였는데 예뻤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자 둘이 있었던 거죠. 헛것인가 아닌가 궁금해가지고 조금 떨어진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 어르신께 집에 뭐가 자꾸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니 동네 어르신께서는 깜짝 놀라며 자기도 8년 전쯤에 그런 걸 봤고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 다음에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시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수 씨는 그 무당집에 계속 머물기로 했고 귀신과 친구같이 지냈대요. 얘기할 상대도 없다 보니까 최민수 씨가 말도 먼저 걸고 막 그랬답니다. 또 거기서 가죽 공예를 하면서 지냈는데 최민수 씨가 가죽에다 대고 망치질을 하면 그 귀신이 옆에서 망치질을 따라하는 등 이상현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틀면 카세트 테이프 늘어진 소리처럼 라디오 소리가 늘어지기도 하고 잠근 수돗물에서 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똑딱이 백열등이 자기 혼자 켜지기도 하고 가구가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렇게 최민수 씨가 운둔 생활 중에 맞는 2번째 겨울날 도깨비도 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민수 씨는 잠을 자다 깼는데 머리 위편으로 벽 뒤에 어떤 존재가 느껴졌답니다.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고 그 존재의 숨소리가 정말 낮고 깊게 들렸답니다. 그렇게 4분 정도 있다가 최민수 씨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만 쉬었으면 가라. 나도 잠 좀 자자. 라고 말하니 머리 위편으로 뭐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맨발로 저벅저벅 무언가가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이 그대로 나갔답니다. 문을 열고 뒤따라가 그 존재를 바라보니
안개가 껴있는 와중에 키가 3m 정도 되는 무언가가 보였답니다. 연초록 색깔에 목이 되게 짧고 팔이 땅까지 닿았답니다. 최민수 씨께서 무당집에서 살았던 이야기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강심장에서 최민수 씨가 나와서 하신 이야기인데 거기 패널들이 도깨비 설명 보고 슈렉이냐고 하더라고요. 헐크 아니냐고. 근데 최민수 씨는 대인배답게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소미 괴담도 해주셈 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 괴담 시리즈가 반응이 좋으면 연예인 귀신썰 모음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귀신썰 모음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빨간 조명과 함께 한 최초의 이렇게 빨간 조명과 함께한 제 얼굴이 왕다시만하게 나오는 최초의 괴담 컨텐츠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 끄고 해주세요. 집중 잘 되고 좋음. 그런가요?